이번 시간에는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응 관계라는 건 일종의 규칙인데요.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만들 때 중학교에서는 문자를 사용하고요. 초등학교에서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양사의 관계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름모 등 기호를 사용하여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봐서 표를 볼게요. 네모는 1, 2, 3, 4, 5, 세모는 4, 5, 6, 7, 8이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네모에다가 3을 더해서 세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 3을 더했을 때 세모가 되더라. 이런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네모와 세모 사이의 관계는 세모는 네모에다가 3을 더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학교 수학을 할 텐데 중학교 수학에서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모를 x, 세모를 y라 한다면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를 사용하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데 금방 익숙해져요. 기호 사용보다 오히려 문자 사용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자, 여기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게시판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의 수와 앞정의 수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그림의 수, 앞정의 수. 그림 하나일 때는 두 개의 앞정을 사용해서 붙이는데 그림이 두 개일 때는 하나는 기존의 거를 사용하고 새로운 앞정 하나만 더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림을 보고 그림의 수, 앞정의 수를 적으면 3개일 때 4개, 그 다음에 4개일 때 5개, 그 다음에 5개일 때 6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자. 그림의 수에다가 2를 더하니까 앞정의 수가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그림의 수, 동그라미, 앞정의 수, 네모라 한다면 네모는 동그라미에다가 2를 더한 수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요거를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림의 수를 x, 앞정의 수를 y라 한다면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수학을 끝낸 다음에 중학교 수학을 배울 때 이런 문자를 사용하게 되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2번을 풀어보자, 얘들아. 2번.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운대요. 도겸이네는. 그래, 강아지는 태어난 지 2개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는 태어난 지 5개월이 됐어요. 그럼 고양이가 3개월 빠른 거죠? 선생님 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강아지의 개월수 네모, 고양이의 개월수를 동그라미라 한다면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3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네모 더하기 3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문제는 쓰지 말고요. 문제는 쓰지 말고 이 식만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3번. 유찬이와 예서는 붙임딱지 12장, 모두 총 해서 12장입니다. 12장을 나누어 가졌대요. 자, 그랬을 때 유찬이의 딱지수 네모, 예서의 딱지수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둘이 합쳐. 자,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12장이에요. 그죠? 12장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러면 식을 바꿔서 동그라미는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항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이항. 이렇게 이퀄의 반대편으로 옮기는 거를 이항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수학이긴 해요. 근데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12 빼기 네모가 돼요.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하영이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직사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럴 때 짧은 변은 가로의 길이 세모, 긴 변, 세로의 길이 네모입니다.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럴 때는 규칙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 5네요. 그죠? 두 번째 그림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6, 세 번째 그림 가로의 길이 3, 세로의 길이 7, 4, 8. 자, 이런 관계를 잘 관찰해 보면 긴 변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니까 네모는 세로의 길이는 하고 보니까 짧은 변의 길이 즉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모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으로 나타내는 식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서 다음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쇼인데요. 네모는 1, 2, 3, 4고요. 세모를 보니까 4, 8, 12, 16, 20이죠. 근데 보니까 앞에 네모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세모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세모는 하고요. 이 관계를 쓸 때 세모 이퀄 네모에다가 곱하기 4를 했어요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관계식은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감자는 100g에 500원씩 판매합니다. 그러면 감자의 무게와 감자의 가격, 자, 표를 완성해 보세요. 표를 완성하고 다음에 식으로 나타내 보자. 자, 100g에 500원이니까 100g 곱하기 5배네요. 그죠? 100g 무게 곱하기 5, 무게 곱하기 5, 무게 곱하기 5가 되니까 자, 1500, 그 다음에 2000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감자의 무게를 네모, 그 다음에 감자의 무게를 세모, 감자의 무게를 네모라 한다면 감자의 가격 네모는 세모에다가 5를 곱했지요. 그래서 세모 곱하기 5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 요거 좀 한번 적어보자. 요걸 이제 거속시 문제라고 해요. 거리는 이퀄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적어보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하고 앞 글자, 머리 글자를 따서 거속시 문제라고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식을, 예를 들어서 양변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 약분이 되고 새로운 공식, 즉 적으세요. 속력에 관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속력은 이퀄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분의 거리.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건 안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1시간에 300km. 이게 속력이에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300이라고 쓰고요. 시간분의 거리를 단위 킬로미터 퍼 분수 모양으로 퍼 가로선을 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hour, h죠. 머리 글자를 따서 속력의 단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속력의 단위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 시간을 동그라미, 이동 거리를 세모라는데,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거리 세모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속력이 300이었죠. 그래서 300 곱하기 시간 동그라미. 거속시 문제라고 그래요. 거속시. 많이 다룹니다. 중요하게 다뤄요. 그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또 하나, 양변을 외우는 김에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도 구할 수 있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요. 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얘들아. 한번 잘 보자. 3번을 볼까요? 3번. 관광지 한 명의 입장료가 1,500원이야. 그러면 입장하는 사람의 수 네모, 입장료를 동그라미라 하면 두 사람이면 3,000원, 세 사람이면 4,500원.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를 그리게 되면, 위에는 사람, 수, 그 다음에 입장료, 이런 표를 만들 수 있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점. 한 사람이면 1,500원, 두 사람이면 3,000원, 세 사람이면 4,500원 인데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람 수 곱하기 1,500이었죠. 그죠? 사람 수 곱하기 1,500, 사람 수 곱하기 1,500,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입장하는 사람의 수를 네모라 하고 입장료를 동그라미라 했을 때 동그라미는 사람 수 네모에다가 곱하기 1,500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전지를 살 때 두 개씩 묶여 있죠? 그죠? 두 개씩 묶어서 판매하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때 건전지의 수를 네모, 건전지의 수를 네모, 건전지 묶음의 수를 세모. 한 묶음에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형사의 관계인데 묶음의 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건전지수, 네모는 묶음의 수, 세모 곱하기 2가 되죠. 그죠? 한 묶음에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세모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양변을 2로 나누면 됩니다. 약분이 되겠고 세모는이 되겠죠. 그래서 세모는 네모 나누기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모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벌써 마지막 문제다. 오케이, 빨리 끝났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기분 좋게 끝내도록 해보자. 좀 어렵네요, 그죠? 실험 보고서인데 용수철에 건 추의 개수 동그라미 늘어난 길이 세모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20g 추 한 개를 걸었더니 처음 용수철의 길이보다 3cm가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걸었어. 한 개를 더 걸고 났더니 처음 용수철보다 6cm가 늘었답니다. 자, 그러면 추 하나를 걸 때마다 3cm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걸 보고 식을 세워보세요. 자, 모두 맞추고 기분 좋게 끝내도록 해보자. 자, 늘어난 길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늘어난 길이를 세모라고 했어요. 세모는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용수철은 처음에 길이가 있어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처음 길이를 써줘야 돼요. 처음 길이는 뭔지 몰라요. 처음 길이 플러스 하고요. 자, 추의 개수를 동그라미라는데 하나당 3cm예요. 그러면 자, 추의 수에다가 곱하기 3 동그라미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추가 하나면은 3cm, 추가 두 개면 6cm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맞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끝난 거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공부 방법은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인데 그것도 함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러분도 공부 목표를 정해야 돼요. 고1 수학이에요. 고1 수학. 고1 수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초6, 중3 수학의 심화복습이면서 고2, 3학년 수학의 기초 도구예요. 그래서 고1 수학만 여러분이 잘 준비하면 고등학교 2, 3학년 수학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1 수학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1 수학을 3번, 3회 복습하는 걸 선생님 프로그램 목표예요. 현재 14살 남학생이 현재 고등학교 수학 정석을 거의 끝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거죠. 조금 1, 2년 빠른 편이지만. 근데 요게 3번 보는데 2년 걸립니다. 2년. 한 번 보는데 8개월 걸려요. 2년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언제 이걸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 2, 3학년 때 중,
1, 2, 3. 3년 중에 2년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언제를 권하냐면 중학교 1, 2학년 때 수학의 정석을 하길 권해요. 그러면 3학년 때는 뭐 하면 되냐면 3학년 때는 고등학교 과학을 공부해 놓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 때 고1 수학을 하려면 여러분이 언제 초 5학년, 6학년 때 뭘 해야 되냐면 중 1, 2, 3 수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 걸리냐면 1년 반 정도 걸려요. 2번 정도씩 복습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보고는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하고 있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끝난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하고 계속 이어서 중학교 수학을 쭉 이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앞으로 5년, 6년 후까지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우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1 수학을 3번 보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탑이에요. 탑이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해서 이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